6.25와 이승만 대통령 5회 제1부 기습 남친과 대통령의 초기 대응 가운데 기동순찰 따돌린 운전 솜씨를 만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20일 저녁 적군은 이리에서 전주로 향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태풍으로 오키나와에서 B-29가 출격을 못해 적군은 여유만만하게 진군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지의 경찰은 더도 말고 곡사프 사무만 보내달라고 애원을 했다. 이리 전주 방면은 미군의 방어선이지만 사단 병력이 도착하지 않아 그들 역시 열세인데다 서해안을 막고 있는 해병대에 대한 지원도 급한 형편이었다. 대통령은 정일근 장군을 불러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었다. 정 장군은 작전에 관한 한 미군 측이 한 채 양보도 하지 않으니 어쩔 도리가 없다고 했다. 신국방도 미국 사람들하고 말싸움하는데 이젠 진저리가 난다며 그 사람들도 우리 땅에서 피를 흘리고 있으니 탓할 수만도 없다고 푸념을 했다. 미국은 대전 주위에 산계했던 병력을 한 곳에 직결시키고 있었다. 대전 철수 방침이 굳어진 것 같다. 안동에 있던 미 군사단 병력이 우리 국군과 교체되었다. 미국 측은 동쪽엔 산악이 많아 탱크와 중화기의 사용이 부적합하고 지뢰에 입지 않으므로 한국군이 맡아야 하고 대전 이서의 평야지대는 기갑과 포부대의 용범이 수월하므로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21일 아침 국방장관은 부산에 도착한 미군 후속 병력과 최신 장비들이 강주로 공수되었다고 알려왔다. 아직도 구시총을 들고 싸우는 우리 아이들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부럽다. 무초 대사는 대통령의 사안을 트루먼 대통령에 전달했다고 보고하고 한국전역은 트루먼 대통령의 연설문 전문을 전달했다. 푸른 하늘은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나라가 태풍의 꼬리 부분에 걸치게 되어 간간히 비를 뿌렸지만 하늘이 개기 시작한다. 어서 빨리 아군의 병기가 출격할 수 있도록 활짝 개기를 빌었다. 조지사가 와서 국민 걸기대회가 열시했을 것이라고 보고하고 연사로 무초대사, 유엔 대표 워커 장군을 대신한 미군 장성이 나오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국민의 자주걸기 회의인 만큼 자신은 국가원수가 아닌 시민의 한사람으로 참석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오 4시 미군이 대전에서 철수한다는 정식 통보를 받았다. 중부전선에서는 적군이 청주에서 정읍까지 내려왔고 동부전선에서도 협공으로 안동을 향해 빠른 속도로 쳐들어오고 있었다. 대통령은 정익을 장군에게 이 정보를 확인했다. 정 장군은 금강에서 미군들이 민간인으로 위장한 북괴군 게릴라들로부터 배후기석을 받아 수백 명이 무기를 버리고 달아났다는 것도 함께 보고했다. 미군들이 버리고 간 그 무기들을 우리 아이들이 주었다라면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떠올랐다. 워커 장군은 민간인복을 입어놓으면 누가 누군지 구분할 길이 없다고 싫다고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총질을 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워커 장군은 처음으로 대통령에게 자기네 병사들의 알이 게릴라전에 미숙하다고 자백했다. 대전에 침입한 공산군은 차량이 지나갈 만한 곳에는 모두 돌을 쌓아 벽을 쳐 아군의 테러를 차단했다. 대전을 사수하려던 딘 소장이 실종된 데다 피난민을 가장한 북괴군의 교란 작전으로 미군은 사면초가였다. 보고를 다 받고 난 대통령은 치솟는 분노를 참으려는 듯 빠랑걸음으로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차고로 달려나갔다. 나는 아픈 배를 움켜쥐고 급히 따라나가 겨우 차에 올랐다. 대통령은 직접 차를 몰아 무차 대사의 숙소로 달렸다. 평소에도 대통령의 운전 솜씨는 사나웠다. 나는 겁이 나
스피드를 좀 줄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워낙 환한 얼굴을 하고 있어 두 다리에 힘을 주고 손잡이만 잔뜩 움켜쥐고 있어야 했다. 옛날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 대통령은 워싱턴의 프레스 클럽에서 연설을 할 기회가 있었다. 뉴욕에서 워싱턴까지 가려면 시간이 급했다. 대통령은 라이터를 켠 채 신호를 무시하고 논스톱으로 고개 운전을 했다. 두 대의 기동 순찰 오토바이가 추적을 했지만 대통령의 스피드를 따라잡지 못했다. 그때는 어찌나 혼이 나는지 당장 이 양반하고 결별해야겠다는 생각까지 했다. 프레스 클럽에서는 정시에 도착했다. 대통령은 연설을 시작했고 입구에는 2명의 기동 순찰대원이 연설이 끝날 때까지 지켜서 있었다. 연설은 감동적이었다. 수십 번의 박수가 터졌다. 감시 경찰관은 대통령의 연설에 감동 따라서 박수를 치는 것을 나는 보았다. 연설이 끝나고 대통령이 참석자들 박수를 나눈 사이 경찰관은 나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기동경찰 20년에 내가 따라잡지 못한 단 한 명의 교통 위반자는 당신 남편뿐이요. 일찍 청당에 안 가시거든 부인이 조심을 시키시오. 그들은 시구고 V자를 그려 보이며 되돌아갔다. 나는 대통령에게서 운전을 배웠다. 그러나 나의 운전은 아주 고왔다. 그래서 대통령은 비단처럼 부드럽게 운전을 한다 해서 나를 실키 드라이버라고 별명을 붙였다. 경호원도 없이 손저 운전을 하고 나타난 대통령을 보고 무초대사는 무척 당황했다. 대통령은 미군들이 한국의 지형을 모르는 것이 큰 약점으로 지적하고 우리 군경을 북괴군과 구별조차 못하는 형편이니 미군 부대에 한국군을 배선시켜 함께 싸우는 것이 좋겠다고 제의했다. 아니면 차라리 당신들의 무기와 장비의 일부만이라도 넘겨달라고 했다. 무초대사는 무기가 넉넉지 못해 우선적으로 미군에게 공급하고 있다며 한미군이 혼성편전 문제는 검토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청주는 적의 보병부대에 점령당했다. 그쪽의 주요 방어선은 경찰이 막고 있었는데 더 이상 버틸 총과 탄약이 없었다. 기막히게도 우리 아이들은 아직 맨손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다.